여한솔 시집 나의 인터넷 친구 작품 해설 선우은실 문학평론가 진열된 것의 시선으로 보기 표본의 관점으로 쓰는 실험 보고서 공간이 있다. 넓다. 해석된 사실이 나열되어 있다. 방문자가 드나든다. 이방인이자 외부인이다. 진열된 것들을 본다. 그들은 이곳에 진열된 것과 유기적 관계를 갖는다. 어떤 이들은 진열된 것과 결코 다르지 않은 존재이거나 결코 같지 않은 존재이다. 둘 사이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서로는 서로를 포괄한다. 나는 관람객이거나 진열된 것 모두이다. 나는 나를 객체화한다. 나는 나를 진열한다. 대상화한다. 배열한다. 나는 그것을 관찰하거나 조작을 가한다. 그것은 변화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한 관념은 변화한다. 관찰되는 나는 나와는 다르게 보인다. 나는 전시되었다. 나는 나에서 비롯되었지만 더 이상 나에게 완전히 환원되지 않는다. 나는 전시되어 있는 동시에 관찰하기도 한다. 나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스쳐가는 사람과 풍경을 본다. 이것이 나의 시각 속에서 다시 배열된다. 우리가 자신을 꺼내어 진열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시와 이미지와 나들. 우리가 나 자신을 말하는 익숙한 방식 가운데 하나는 자기 서사를 쓰는 것일 테다. 자신에게 벌어진 개별적인 사건을 엮어 인과관계를 부여하고 자신이 왜 지금 이곳에 이러한 형식으로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는 일 말이다. 서사는 유용한 형식이긴 하지만 자기 자신, 자아, 주체라는 개념을 포착하기 위한 발화는 다르게도 행해질 수 있다. 시적 형식, 이를테면 이미지를 통해서도 나를 포착하고 개념화할 수 있다. 서사와는 다른 방식의 미메시스, 즉 재현된 것 혹은 모방이나 모사는 시의 형식에서 어떻게 시도되는가? 서사가 현재의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특정한 사실들의 인과를 부여하여 플롯을 만듦으로써 사실, 현실이라는 토대를 넘어서는 재현을 시도한다면 시는 특정한 상을 거듭 이미지화함으로써 원본에서 멀어져 간다. 이 과정은 재현된 이미지가 더는 원본으로 기속되지 않도록 만든다. 즉, 시적 이미지로서 제출되는 나는 나 자신의 객관화와 대상화의 결과물이며 그와 같은 결과물이 또다시 이미지화되고 또다시 이미지화됨으로써 나를 재현한다. 시적 형식으로 포착되는 나는 최초의 원본에서 조금씩 거리를 가지면서 모사된 것을 원형으로 삼아 다시 이미지화된다. 나에 대한 나에 대한 나에 대한 나에 대한 과 같은 이미지의 모사는 마치 미장압임과 같다. 자신을 되비추는 끝없는 복제 속에서 나, 주체, 자아의 최초 원본으로 회귀하는 일은 더는 중요하지 않다. 복제된 것으로부터 생성되는 미묘한 어긋난 거리감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이미지적으로 모사된 나의 형식으로부터 나, 주체, 자아가 합일되지 않고 끊임없이 재구성, 재생산되는 과정을 경험한다. 다만 이때의 재생산은 단순 반복과 복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반복적 이미지화를 통해 자신을 끝없이 대상화하고 나아가 대상의 시선으로 또한 최초의 시선의 주체였던 나를 다시 직시한다. 나에 대한 연속된 이미지화 작업은 나의 대상화를 넘어 대상화된 것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일을 가능케 만든다. 타자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일은 나를 타자로 보기, 그리고 그렇게 타자화되고
대상화된 것에 의해 응시되기에 전 회를 모두 포괄한다. 시 이미지의 재현적 성격은 나를 파멸시킨다. 그와 같은 경험은 조각난 채로 자신을 그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나에 대한 개념적 재구성으로 이어진다. 그런 까닭에 이미지로서 나를 거듭한다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닌 역사 속에 나를 위치시키고 나의 것이 아닌 생각과 감정을 모방함으로써 타자가 되는 일이다. 그렇다고 할 때 그 이미지화라는 것, 거듭된 나에 대한 모방, 타자로서 자신을 보고 타자의 시선으로 다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 실험적 이미지, 내면의 물질화. 시적 재현은 나를 대상으로 파악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이때 나와 분리된 나는 불가해한 존재로서의 타자다. 여한솔의 시는 나, 대상, 이미지를 과학자적인 시선으로 전개하며 이미지화의 첫 단계에 착수한다. 초반부에 위치한 시, 박사의 사랑은 나를 어떻게 대상화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과학자의 시선으로 유기적인 것을 물질화하겠다는 응답으로서 그 포문을 연다. 시에 따르면 박사는 기체에 홀리고 말았다고 진술된다. 뒤따르는 문장에서 마음이 기체 안에 있다는 표현을 고려하면 박사를 홀린 기체란 곧 마음이다. 즉 박사는 마음에 홀리고 말았고 아마 기체를 분석하는 일이란 궁극적으로는 마음을 헤아리는 일의 다른 표현으로 읽힌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박사가 마음을 헤아린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마음을 모사한 이미지인 기체는 무형무색하고 다른 형질로 변화할 수 있다는 원본의 인접한 성질에 따라 선택된 재현물일 것이나 완전히 포개질 수 없는 차이를 지닌 다른 재현물이다. 박사는 기체화된 마음을 탐구하고 실험한다. 이때 마음은 한껏 대상화된다. 마음을 기체적 속성을 가진 것으로 이미지화함으로써 마음은 마음이라는 원형적 이미지로부터 벗어난다. 마음은 마음이라는 성질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지만 조금 다른 것으로 상상된다. 이와 같은 이미지화의 방식을 실험실적 이미지라고 명명해보자. 그런데 이 실험실적 이미지는 단순히 하나의 재현적 특징에 머물지 않고 과감하게 인신론적 전환을 도모한다. 우리는 종종 화자인 나의 내면을 헤아리는 것이 곧 시를 읽는 행위 그 자체라고 여긴다. 그런 까닭에서인지 내면을 대상화하는 것을 좀처럼 허용하지 않는다. 게다가 우리는 자신의 자아가 사물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타자화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인지적 능력을 통해 외부를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주체성이 자아의 한가운데 놓여있기를 갈망한다. 그러한 속성을 지닌 자신을 상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규격화되지 않은 생생하고 유동적이고 깊이 있는 내면을 지닌 존재일 수 있다고 믿는다. 한데 사물화된 자아에 대한 이와 같은 거부감은 오히려 자아가 언제나 시선의 주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이와 같은 관념은 주체성을 가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시선의 통제 권한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인식의 반영이다. 우리는 시선의 주체로서 자아에게 권위를 부여해 왔고 그것의 권능과 자아의 구성 자체를 때때로 혼동하는 것 같다. 그런 탓에 우리는 사물을 보는 자리에는 기꺼이 임하되 다른 무엇에 의해 비춰지는 대상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는
이와 같은 견고한 인신론적 체계에 질문을 던지는 형식이다. 그런 이유로 여한솔이 보여주는 자아 혹은 내면의 이미지화는 가히 도전적인데 이 시집 속 대상화란 얼마간 위반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앞선 시를 떠올릴 때 여한솔의 시에서 마음은 내면이 소멸한 물질로서만 존재하며 철저히 대상으로 이야기된다. 마음이 기체가 된다는 것은 가볍거나 무겁다는 속성을 공유하는 비유가 아니라 직관적인 변화의 결과로 읽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보충하듯 시는 박사의 실험실에 배치된 실험과 탐구의 대상으로서 내면, 자아, 마음의 조각들을 대상화, 물질화하는 일에 적극적인데 다음의 시에서 그 작업이 이어진다. 겨울의 자그마한 불구경. 그의 작은 뇌가 담긴 유리병을 깨뜨리는 것. 설산에 묻힌 연구소의 일조량. 열린 문틈으로 도망치는 작은 뇌를 어쩌지? 수첩 안에는 낯선 광물과 불 이야기가 있다. 까맣게 타들어가는 눈앞으로 내일이 올 수 없을 거예요. 마음의 조훈과 결정을 기록합니다. 잠속에서 자유로운 일을 썼다 지웠다. 착실한 자세로 죽은 사람처럼 문장에 밑줄을 긋다가 검은 숲을 걷기도 했다. 전시실 안에 내가 있을 것 같아 아름다워서 진화해서 야광 물질은 외로운 생각에서 발견되었대. 밤에 날리는 눈처럼 조용하고 눈부시게 울기만 했다. 차가운 금속 위에 받아 적는 동안 구덩이로 던지는 상상을 멈출 수 없다. 무엇을? 이를테면 나쁜 생각. 사각 유리판에 놓인 표본은 하나이고 그 애의 실험실이 불에 타면 좋겠다. 믿음 100번의 시도. 100년을 얼리고 다시 안아주는 일. 불길같이 둥근 양팔로 문을 잠그고 울다가 습지를 이루었다. 물소리 나는 동안 하트 모양 물을 뿜는 포유류를 떠올렸고 푸른 이끼를 만졌지. 기도가 내려앉은 돌탑에 다녀왔다. 언 물 밑에서 그 애를 생각했네. 호수 위의 보트를 무거운 중력과 끌어내리지 못하는 힘을 나에게 주세요. 활화산, 솟아오르는 열과 슬픔의 내구력, 마그마. 가끔은 아무것도 아닌 물질처럼 내 속으로 들어가 잠들고 싶었다. 걸었다. 벽에 성냥을 그어가며 연구소의 긴 복도를 걸었다. 계단에 걸린 뇌그림 한 점을 갖고 싶다. 지옥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까맣게 타들어가는 눈앞으로 내일이 올 수 없을 거예요. 표본을 끌어안는 나를 살게 하세요. 나쁜 생각을 지우는 설산에서 모두를 얼어붙게 만드는 소원을 빌면서 상상하고 있었다. 도망치게 열어둔 문과 광물처럼 빛나는 뇌를. 박사의 사랑에 연속해 읽히는 이 시에서도 여전히 박사의 관점이 삶, 타인, 내면과 같은 추상적 요소들을 실험과 탐구의 표본으로 전환하는 상황이 일어난다. 이 시에서 언급되는 실험실은 각자의 내면 세계로 보이며 이 안에서는 나라고 하는 하나의 재료와 타인의 삶이라고 하는 하나의 물질이 탐구와 분석의 대상이 된다. 타인 역시 나를 그와 같은 실험 대상으로 놓고 자신의 내면 실험실에서 분석하고 분해할 것이다. 우리는 타인의 실험실, 즉 내면에 함부로 침투할 수 없지만 관계 맺음이란 상호 침투성에 근거하므로 때때로 그 금기를 위반하고 실험실에 침입하기도 한다.
우리는 스스로 꾸려놓은 공간을 기꺼이 불태우고 버려야만,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을 설명한다고 믿는 틀을 버려야만 타자와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이 실험실, 시의 다른 표현에 따르면 연구소는 실존적 위험에 처한 것 같다. 실험실의 주인이 실험실의 규범을 지킬 생각이 없어 보이는 탓이다. 그 애의 작은 뇌가 담긴 유리병은 표면적으로만 보자면 과학실을 상상했을 때 익히 떠올릴 법한 철저히 신체 대상으로 환원되는 생물학적 표본일 뿐이지만 그의 작은 뇌라는 맥락을 부여함으로써 물질에 대해 애착의 역사를 만들어낸다. 실험실의 표본을 물질로 이해하지 않고 인격적 맥락을 부여하는 일은 실험실의 윤리에 위반된다. 표본은 객관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위반되는 것이다. 표본을 표본으로 기능하도록 두지 않고 실험 대상들의 하나하나 애정어린 시선을 가하는 이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박사는 실험실의 표본을 사랑한다. 마음을 기껏 물질로서 표본화했지만 마음의 조훈, 그것을 사랑해버리는 위반을 행사하는 것. 여한솔의 실험실에서는 마음을 물질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러면서도 그것을 물질 그 자체로 내버려 두지 못하는 위반의 실험이 진행되는 중이다. 실험 결과 보고 1. 다른 이의 시선을 빌린다는 것. 여한솔의 시는 마음과 내면의 소유자이자 그것을 바라보는 관람자로서 자아 주체가 지닌 권위를 스스로 해체하고 나아가 사물화된 자신의 일부에 주관적 해석을 더함으로써 객관적 시각으로 대상물을 바라보는 대상물로 상정하는 시선, 그런 방식만으로는 주체가 될 수 없음을 실험한다. 그러므로 여한솔의 시라는 하나의 실험실은 주체에게 부여된 지위를 탈권력화하려는 의지가 횡행하는 실험 공간이다. 그곳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의 결과가 발생했는가? 시선의 전환이 내면에 대한 어떤 다른 사고를 가능하게 만들었는가? 내면을 탐색하여 불균질한 자신의 자아에 이름을 붙이고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자아를 이미지화하는 익숙한 방식 중 하나다. 이 시집에서 또한 그러한 시도가 포착된다. 특이점이 있다면 이름을 붙여 외부화한 여러 층위의 나들에 약간씩 다른 시선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상, 표본의 성격을 특수화한다는 것이다. 희수의 낮은 나를 직접적으로 등장시켜 나, 희수로 추정되는 화자가 여름의 한길을 걸으며 불행을 관통하는 일에 대해 말하는데 불행은 안에서 밖으로 달아나는 순간일까? 밖에서 안으로 파고드는 것일까? 이는 희수라는 이름에 의탁해 불행을 견디는 자아의 한 부분을 분리한 것처럼 보인다. 한편 성경의 고백에서 성경은 나가 아니라 관찰 대상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때 성경은 외부뿐만 아니라 그의 내부적 관념 또한 관찰당한다. 이런 순간을 살았대요 성경이가요. 성경은 큰 손을 꼭 쥐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던 나를 떠올렸다. 희수는 나라는 관점으로, 성경은 성경으로서 외부와 내부가 모두 관찰된다는 점에서 둘은 모두보다 초월적인 자아인 나의 일부로 읽힌다. 단 성경에게 의탁된 내면은 나, 희수로 동일시된 시선에서 더 나아가 내면을 관찰할 수 있는 대상, 즉 조금 더 객관화된 표본이며 아마도 박사일, 숨겨진 관찰자는 관찰의 결과로 성경의 상태로
믿음과 모순과 시무룩한 상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희수, 성경으로 고유명사화된 각각의 표본에 대한 실험 보고서는 1차적으로 자신에 대한 대상화, 외부화를 시도하면서도 그들의 내면을 점유함으로써 객관화된 시선을 유지하지 않는다. 즉, 자기 자신에게 다른 이름을 붙이는 이 작업은 자신을 객관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욱 주관화하기 위함처럼 보인다. 각각의 자아, 표본을 구체적인 상황에 집어넣고 그들이 어떤 문제를 마주할 때 어떠한 감정에 흠뻑 잠기도록 두고 그러한 표본을 위로하거나 헤아리려고 하는 지극한 주관성을 실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형식의 구조를 노출하는 시가 바로 얇은 유리로 덮어둔 편지다. 얇은 유리로 덮어둔 편지. 마지막 장은 비어있구나. 그런 걸 넌 기뻐했다. 드넓은 물을 보면 뛰어들고 싶던 마음을 나는 이해하려고 했어. 돌고래의 심장과 청새치의 자유로운 탄력. 그런 걸 쥐고 너는 일기를 썼으니까. 내가 쓴 글을 보면 즐거워서 자명종도 벽으로 던졌다. 쏟아지는 스프링과 나사들, 은빛 바다처럼 빛나는 방도 있었어. 캔버스 위에 물감 쏟는 사람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려 했지만 우리는 새파란 페인트를 사서 그 안에 팔을 집어넣었다. 손가락을 지나 손목을 지나 팔꿈치 담갔다. 1000마리의 해파리는 그날 나의 집으로 몰려왔다. 눈이 내린 흰 바다, 위로 낮게 깔린 안개, 부드러운 베일을 쓰고 날아가는 너를 본 날, 끊어진 진주 목걸이와 사방으로 튀어오르는 흰빛. 나는 어지러웠다. 여름밤의 폭죽 아래서 너는 너를 터뜨리고 싶어 했고 차라리 체조와 달리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그것은 성에 차지 않는다. 다포리를 거닐며 아니 돌해변에 누우며 올려다본 곳에 호텔이 있고 호텔의 사람들은 너를 잠시 구경하고 있었다. 그들이 손끝으로 너를 툭 치면 너는 파도로 스르륵 달라붙던 소금 결정 녹는 바닷물 쏴. 사실 그 호텔은 사람이 오지 않는 외딴 호텔이야. 오래전 망해버렸고 캄캄한 복도뿐이다. 직원이 자주 자리를 비워서 기둥과 천장엔 유령이 흐르고 객실 일부엔 사람이 있었지만 아무도 창밖을 구경하지 않았다. 얼룩지고 더러운 창문, 너를 내려다보던 것은 내가 쓰던 아름다운 상상. 지금도 너는 아무런 일기를 쓰지 못할 때면 창문을 열고 가만히 너를 보게 할 것이라고. 너의 긴 물자국, 그림자에 자꾸 물을 붓지 마. 나는 액자를 걸면서 생각했다. 이 시에서 너와 나는 잘 구분되지 않는다. 나는 자신의 한 부분 혹은 특정한 감정을 경험하는 나를 너라고 호명함으로써 분리된 대상 존재로 두고 그를 헤아리려고 한다. 너의 기쁨이 곧 나가 기쁨을 헤아리기 위한 분리된 상상의 구조물, 나의 기쁨에 대한 대상, 이미지화라면 이 시에서의 작업은 나가 결코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하는 자기의 일부를 외부화한 나로 드러난다. 이는 나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된 외부화지만 그것이 결코 원래의 나로 되돌아오거나 종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실험의 결과이기도 하다. 타인의 이름으로 명명된 시적 자아의 외부적 형상화는 궁극적으로 나의 시선 아래 놓인 그러나 다른 나들의 이야기가 되기에 나가 한번 외부적 이미지로 변환된 순간 통합된 원본 나로의 회귀는 더 이상 기묘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나 아래에 통합되지 않는 수만 갈래의 나 너에 대한 상반된 불가해한 이해의 과정들이 더 중요하다. 가령 기쁨을 헤아리고 싶으면서도 너를 터뜨리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자신을 대상화하여 분리된 방식으로 볼 때 발생하는 자아 보존, 자아 비보존의 욕망을 드러내는 다른 표현이다. 이때 나는 자신을 너로 호명하여 마치 구체적으로 타자의 모습을 한 대상과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시적 구조를 너에게 알려준다. 인용한 식구에 따르면
호텔 창 너머로 너가 관찰당하는 중임을 나는 넌지시 발설한다. 관찰되는 너는 자신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상화되고 있음을 인지할 것이다. 너는 단순히 시선의 객체가 아니라 그것을 말해주는 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너는 관찰 대상이자 자신을 관찰하는 구조를 나와 함께 바라보는 시선의 주체라는 이중적 위치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겹시선은 누가 주체의 자리에 점하고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구조적 장치가 아니다. 시선의 주체성은 객체 혹은 대상으로 상정된 자에게 주어질 수 있으며 주체와 객체의 자리는 영구하게 보존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체화하는 방식 위에서 바로 그 객체의 시선으로 시선의 주체를 바라봄으로써 주체적 객체화라는 역설을 수행한다. 이것이 박사의 실험에서 벌어지는 대상 표본을 통한 실험의 결과 보고다. 실험 결과 보고 2. 표본의 시선에 포착되기. 그런 까닭에 여한솔의 시가 줄곧 제시하는 전시되고 진열되는 나, 즉 나의 대상화는 다른 관점으로 사물을 보는 행위로 확장된다. 여기서 사물은 나에서 파생된 물질로 점차 넓어지고 옅어지는 자아에 대한 개념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물이다. 요가 강습은 이러한 사물화의 체험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무릎의 느낌을 기억해. 눈물 받아내던 그것에 속죄하는 말과 행동을 적어내렸고 서러운 마음으로 구부려 빌어봤어. 나는 자연되기를 원해. 모양을 갖기 위해 둥근 자세를 연습했는데 그게 무엇인지 기억이 안 나. 바위 같았어. 희고 두꺼운 뼈를 꺼내 다른 모양으로 이어붙이고 싶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형태를 깨뜨리고 귀여운 강아지가 될 순 없을까? 쪼개지는 어둠. 보이니? 암벽 안엔 조각 없는 내가 들어있다. 돌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자세로 살아난 조각상이 나쁜 도시에서 사랑당하는 중이었다. 요가 강습 부분. 어딘가에서 요가 강습을 받고 있는 듯한 나는 수련의 어느 단계에서 자신을 분리하기 시작한다. 자신을 육체 한 부분의 움직임으로 분리해 감각하고 특정한 신체의 부분을 온전히 통제하지 못한다. 이러한 경험은 자기 통제 범위 바깥에 자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에 합리성을 불어넣고 나아가 주어진 자신에 만족하지 못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구체적인 대상, 물질로 치환하는 데까지 이른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형태를 깨뜨리고 귀여운 강아지가 될 수는 없을까? 자신을 분리시키는 이와 같은 나의 해체적 인식은 자신을 합일된 자아의식에서 떨어뜨리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원래의 나로부터 떨어져 나간 조각 또한 나의 일부라는 점을 주지하며 그것의 관점으로 시선 주체와 시선 대상의 역정 가능성을 보는 데까지 시는 나아간다. 시의 말미에서 조각상이 나쁜 도시에서 사랑당하는 중이라는 표현은 이를 보여준다. 암벽 안엔 조각 없는 내가 들어있다는 시구를 참고할 때 어쩌면 갑작스레 등장한 조각상은 요가를 하던 나가 분열적으로 감각한 나의 분리된 형태인 것 같다. 그것의 시선을 1인칭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그 객관화된 자기 자신의 존재 형식에 대해 화자는 사랑당한다고 표현했다. 우리는 무언가가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받는 이의 관점으로 이 행위를 전환할 때 그것은 사물화된 어떤 것이 그렇게 하기를 요구받는다는 의미에서 사랑당한다고 표현될 수 있다. 객관화된 주관성을 가지는 것이다.
사랑도 없이 특급 호텔을 이어 읽을 때 대상 사물의 시선은 나를 주어로 발화함에 따라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난다. 이 시에서 언급되는 나는 무엇인가? 관광객들을 바라보고 있고 시의 제목이 알려주듯 특급 호텔 어딘가에 놓인 어쩌면 조각상 같은 것일 수도 있겠다. 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 의해 관찰되는 위치에 놓이지만 나를 시선의 주체로 삼는 이 시에서는 나를 보는 그들이야말로 관찰의 대상이 된다. 시선에 걸리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나, 대상물 이외의 모든 것이다. 그것이 놓여있는 장소, 그것이 드나드는 사람, 눈이나 비, 자연물과 같은 모든 것이 시선의 대상으로 자리한다. 객체의 시선으로 본다는 것은 그것을 객체화하는 모든 풍경을 다시 객체화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렇다고 시선이 부여된 객체가 그 자신을 규정하는 주체로 쉬이 전환됨을 뜻하지는 않는다. 나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은 여전히 대상이다. 대상의 시선으로, 자신을 대상으로, 여기는 이들을 단지 바라봄으로써 풍경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시선의 위력을 전도시키는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무언가가 주체의 시선을 지닐 때 취득하는 주체성이란 움직임 또는 시선 위계의 여부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놓인 상황적 조건을 수락하고 그 상황 속에서의 관점을 상상해 봄으로써 겨우 포착된다. 객체의 시선을 빌려 주체성을 체험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주체는 보고 대상은 관찰된다는 시선 위계의 도식 속에서 우리 자신의 능동성을 확인해 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의 역할을 이해하면 가둘 수도 갇힐 수도 있는 것과 같이 시선의 성질을 이해하면 시선을 가진 자와 시선을 받는 자를 주체의 규범 밖에서 전도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음이 기대됨. 여한솔의 시에서 자신을 진열함으로써 나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객체로 위치하면서도 시선의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진열된 것의 시선으로 본다는 이 시의 이미지화의 방식은 그러므로 세상을 이해하고 재현하는 관념에 대한 코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 코드화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한 권의 실험 보고서를 시작한 동기이자 기대 효과를 다음의 시를 통해 헤아려 본다. 이것을 나누어 줄 것입니다.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었으니까요. 차가운 손으로 연필을 깎습니다. 기억에는 방향이 많아서 정막은 쉽게 옵니다. 선생님은 나를 가르칠 때 사랑은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했습니다. 나는 머리가 나빴으니까 그런 말은 믿지 않고 수업 내내 핸드폰만 만지작거립니다. 사랑은 셀 수 없다고 가르치셨는데요, 선생님. 제가 가진 사랑의 분량은 티가 나고 있어요. 수업이 끝나면 거리를 걸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머리 위로 하트가 떠다닙니다. 짧은 정원을 지나칩니다. 인터넷에서만 본 나무가 친구네 뒤뜰에 있습니다. 그것에 다가가 매달려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지루하고 쓸쓸한 것에 대해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열된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은은한 조개 껍데기나 도자기의 검은 구멍처럼 작은 기계라는 것은 마음을 읽어냅니다. 나를 서류처럼 쌓아 올리면서요. 로봇 물고기는 호수 대신 바닥을 헤집고 수영을 하면서 입속에 구조를 열어줍니다. 나는 열려요. 즐겨찾기 하고 생각하면 문고리로 돌아가고 철컥 여닫는 소리가 납니다.
아이스크림 가게나 과학실에 닿게 합니다. 여러 개의 눈을 보고 있어요. 알고리즘은 복잡하고 힘이 셉니다. 어떤 정원이나 인터넷은 길을 잃기 쉽지만 배롱나무 이파리처럼 내려앉는 사랑이란 단어는 셀 수 있어요. 거기에 누군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터넷 친구 전문. 시적인 방식의 재현은 대상과 같은 수준의 모사를 추구하지 않고 재현된 이미지에 새로운 해석을 계속해서 덧붙여 원본과 멀어지는 것이라고 앞서 말한 바 있다. 그런 의미에서 첫 행의 밴드 모양 코드는 이 시의 관점으로 재현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일을 보여주는 이미지 형식이다. 화자는 이 코드를 사랑이라는 말로 풀어 쓴다. 자신이 가진 사랑의 분량은 티가 나고 그 한정된 것을 이 시의 화자는 어떻게든 나누려는 것 같다. 자기 자신을 해부하여 쓸쓸함을 꺼내 진열하거나 나를 서류처럼 쌓아 올리며 나를 읽어내거나 열어내는 여러 변환의 방식으로 나는 나들로 확장된다. 그렇게 하는 까닭은 다름 아닌 한정된 사랑을 여럿의 나의 마음에 깃들게 하기 위함이다. 이때 나눔은 내가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곳에 누군가 있게끔 만드는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서술된다.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신을 객체화하여 꺼내놓았을 때 그것의 주체성이란 능동적 움직임을 움켜쥔 채가 아니라 지극히 피동적인 형태로 만연하다. 어디에나 있음의 형태를 취하면서 말이다. 그러므로 셀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곳, 배롱나무 이파리처럼 내려앉는 사랑의 그 아래에 누군가 있다고 말한다. 이 시적 환원의 작업에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의 실천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더는 필요 없다. 피동형 주체성은 객관화된 대상물의 시선을 빌림으로써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은 이미 나로부터 사랑당하는 무엇이 이미 그 자리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는 일과 같다. 그래서 나는 그냥 믿고 있는 것이다. 셀 수 있는 사랑이 거기에 있고 그것이 어딘가에 닿을 것임을 나를 꺼내어 너와 같은 외부적 존재로 감각하고 난 뒤에야 우리는 자신과 같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주체성이라고 오해하는 능동성이나 움직임과는 전혀 다른 상태로 실천되기도 한다. 자연이 이미 거기에 있듯 우리의 사랑도 어디에나 있고 누구나 그것을 곁에 두고 있다는 사실의 새삼스러운 환기는 우리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고 사랑당하는 존재로 있음을 그냥 믿는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가 자신을 남과 같이 사랑하고 남을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진열된 것의 마음을 읽기, 그것의 사랑당함 가까이에 가는 식으로.